모든 걸 쏟아내 조금의 후회도 없이 비웠네 모두 비웠네 아쉬움이라 너 욕심 너 모두 다 난 운이 좋아 하루율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삶은 과제이죠 최선의 노력을 우리 하고 있을까요 99%로 나길 보러 우리의 인생의 노력의 끝을 한번 꼭 피워보자 99% 나길 보러 한번 태어난 인생의 불꽃이 피도록 노력을 해봐야지 난 운이 없어요 하늘이 좋은 것 같아 모든 일엔 다 때가 있죠 최선의 노력을 우리 하고 있을까요 99% 나를 보러 하늘의 기운을 받아 인생의 선물로 제맛이 터질 거야 99% 나를 보러 노력에 노력을 더하면 인생에 후회는 없을까 yeah. 안녕하세요. 청년들과 함께하는 지역 유턴 토크 콘서트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니밴드의 유현진입니다. 네, 현진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니밴드 아직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그 전주 전라북도의 프랜차이즈 밴드인 오, 네, 네. 아주 지역에서 계속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의 삶과 존재 그리고 가치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밴드입니다. 와, 이 전라도의 감성을 그냥 녹여내고 계시는 네, 밴드 고니밴드와 함께라니 정말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현진 씨는 이 행사가 어떤 취지로 이번에 개최됐는지 아시나요? 아, 네.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인구 감소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과 진솔한 소통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에 마련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최로 두 차례에 걸쳐서 콘서트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역을 이탈했던 청년 유턴에 대한 관심과 향후 균형 발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이 지방의 청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우수 사례를 추가 발굴 또 격려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 네. 지금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도 그 김제의 청년 창업 기업인 오, 파랑이라는 토마토 농장인데요. 현진 씨가 소속된 이 고니 밴드도 전라권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네네. 이렇게 지역 뮤지션으로 활동한다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지역의 뮤지션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지역의 어떤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오. 저희도 같이 동승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한 페이지에 지금 서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역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응원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주최한 농어촌 특별위원회 정현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현찬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노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입니다. 오늘 균행이 김사열 위원장님과 이원택 위원님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 아까 계시던데 같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 국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가적 지속 가능성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된 농촌 지역은 매년 농가 수가 감소하고 청년층의 유출도 집중됨에 따라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서는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역에서는 청년 대책이 곧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 정책 사업만으로는 지역사회 청년들의 정착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주하려는 청년들에게 정착, 단계별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출신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직업으로서의 농업도 중요하지만 생활 터전으로서의 정주 여건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여가, 교육시설 등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청년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농업인이 우리 농업, 농촌 곳곳에서 성장해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주자로 하랑 영농조합의 허정수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하랑의 농업 시스템을 보면서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네. 희망을 품게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스마트팜 설치를 위한 정부 지원이 있었고 신품종 도입이라는 실험부터 대형마트 납품으로 이어진 사업 확장까지 대표적 성공 스토리를 끌어내신 분이거든요. 네. 네, 농사에 관심 있는 청년이나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선배로서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있으실까요? 하랑영농조합부인 허정수입니다. 저희는 이런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원래 지금 모두 다가 하는 일반적인 토마토를 재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에 많이 있듯이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완수토마토도 있지만 조금 여러 가지 색상인 토마토라든지 아니면 모양이 좀 다른 토마토라든지 아니면 좀 아주 특이한 맛이 있는 토마토라든지 그래서 좀 다른 거 어디 가서든지 쉽게 못 먹어보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로운 품종을 찾고 그리고 저희 농장에서 접목이 될 수 있는지 테스트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품종을 좀 런칭한 게 저희가 좀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 젊은 농업인들이 들어오신다면 다들 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고 베스트셀러긴 하지만 좀 새로운 아이템도 계속 적극적으로 찾고 노력하라는 좀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이 토마토의 신품종은 뭐 어떤 맛을 좀 더 가미시키나요? 사실 이제 토마토의 품종은 뭐 만여 가지, 뭐 10만 가지가 넘는다고도 우와.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토마토 중에서도 좀 색다른 맛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유전자를 지금 약간 조작하는 그런 토마토도 있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하는 것들은 GMO가 아닌 다 정상적인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품종들이 들어와서
어떤 맛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재배하면서 조금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계속 접목하면서 맛있는 토마토 재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질문 드릴 분이 중국 유학을 다녀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우리밀, 우리쌀 농부로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바람난 농부의 유지혜 대표입니다. 처음엔 농한기를 버티기 위해서 6차 산업인 제과, 제빵, 농산물 가공 시작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는 CEO로 농업 다양화의 선두에 계신다고 합니다. 네. 유 대표님, 네, 청년으로 창업을 하셨을 때 가장 요긴하고 훌륭했던 정책, 그리고 이런 건 좀 필요한데 미흡해서 아쉬웠다 하는 정책 있으실까요? 제가 올해로 이제 12년 차 농부에 접어들었는데 네. 이제 단순히 저는 이제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쌀, 보리, 밀도 키우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산에 큰 기여를 해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식물도 대단하시네요. 키우고 네. 애도 키우고 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청년들이 기반이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처럼 후계농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의 기반이 있지만 그거를 발판 삼아 재도약을 하고 싶은데 그 단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공을 할 때 생각을 했던 게 소자본으로, 소규모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 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했던 게 이제 떡으로 만든 케이크를 하게 됐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어서 제가 이제 기술센터를 찾아갔는데 이제 처음엔 그런 시스템을 몰랐던 거죠. 저희들이 좀 좌절했던 거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좀 조언을 해주시면 청년들이 조금 버틸 수 있는데 네, 그냥 지침서가 이런 없었군요. 지하에 네. 안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도약한다는 게 좀 어려워서 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상호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 단계 밟아서 청년 창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 유재 대표님께서는 그럼 이제 정책적인 거 말고 또는 이제 이런 지역에서 겪는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진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처럼 농사를 짓고 아기를 키우고 정말 제 꿈을 펼치고 싶은 워킹맘도 많고요. 청년 여성 농업인도 정말 많은데 제약 부분이 너무 많은 게 일을 하면서 아기를 도저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네네. 또 그렇다고 이런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낼 수가 없어서 가정보육을 하면서 애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돌 봄을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네. 이거 해서 안 되고요. 저거 해서 안 되고요. 뭐 해서 안 돼. 이런 제약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그 소위 말하는 워킹맘들이 겪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애들을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게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이 좀 되면 이제 저처럼 혹은 저희 후배 여성 농업인들이 결혼하고도 충분히 마음껏 일을 농사도 이어갈 짓고, 수 있는. 그런 게 네,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음은 100년을 이어온 가업을 이어서 경영한다. 네. 현준 씨는 만약 100년이 넘도록 네. 4대째 이어온 인삼농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받을 것 같아요? 100년이죠. 100년. 4대째고. 네, 집에서 100년 동안 하셨대요. 진짜 그러면 좀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냥 탄탄하신 거죠? 네, 저는 이제 근데 음악 할 것 같습니다. 오, 굿세어라 고니 네, 밴드. 네. 네, 백산임산 김태엽 대표님이신데요. 취업 대신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여행 가이드 등을 하면서 자유로운 영혼을 충족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100년 가업의 이 상황이 자연재해와 아버지 건강으로 어려워지자 유턴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유명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인삼 빙수를 런칭시키고요. 라면, 치킨, 음료 등 인삼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상품을 구상하면서 사업 확장까지 깨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인삼 아빠가 별명이신 것 같아요. 김태엽 대표님, 인삼 농사를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확장시켜야겠다라는 구상은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김제에서 기초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소개받은 김태엽 인삼아빠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삼하시면 금산, 진화만 떠오르실 것 같은데 김제에서 인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또 김제라는 또 지역이 인삼으로 유명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령
앞에 KBS도 있지만 방송에 나오고 해도 소비자분들이 믿지 않습니다. 전화 와가지고 김제 인삼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분들이 직접 김제 오셔가지고 전 하는 말이 첫 번째 그거예요. 인삼밥 보여주세요. 그럼 인삼밥 보러 갑니다. 보러 와서 홍삼 만드니까 공장 보여주세요. 라는 것들이 한 2, 3년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고객을 좀 확보를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 김제에서 인삼 재배되고 있다는 걸 많이 알려주고 싶고 네. 김제가 또 바닷바람이 불기 때문에 굉장히 해풍이 불기 때문에 토질도 좋고 토양도 좋고 흙도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네. 김제 인삼은 미식구의 진이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보면 또 김제 새만금이라는 큰 또 자원들이 또 있습니다. 자원들이 있는데 제가 또 최초로 농촌진흥청과 함께 새만금에다 인삼을 심었습니다. 지난 5월 3일 날. 그래서 5월 3일 날 인삼 심어가지고 한 40일 지났는데 지금 인삼이 발화가 돼가지고 바다 위에서 인삼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혹시 들으신 분 있으면 이걸 좀 기울여 주시고 새만금은 또 새 땅이기 때문에 인삼 또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또 그런 기대감도 좀 있고요. 네. 네. 정확히 말하면 좀 오래 있었습니다. 105년 됐습니다. 와, 네, 105년. 네, 5년 네, 플러스 5년 105년 추가요. 돼야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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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인력을 좀 구하고 싶은데 네. 제가 5월 달에 공고 냈는데 한 달 넘었는데 지금 연락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게 좀 2달이 지나면 또 사람을 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또 지역 인재를 채워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습니다. 네, 그런 고민들이 있고 아무튼 이렇게 같이 모였으니까요. 좀 즐겁게 유익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아까 인삼 빙수 나왔고요. 네네네. 라면, 치킨, 음료 같은데 인삼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구상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김제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삼 팔기가 힘듭니다. 직거래로. 팔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네, 설빙 가서 빙수 만들어가지고 오. 조금씩 인삼에 좀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김태엽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막 사업이 막 확장될 때 그 영농 정착 지원 정책으로부터 혹시 어떠한 도움이 필요했었고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혹시나 아쉬웠던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김제라는 또 지역이 인삼으로 유명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지원 만났을 때 네네.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죠. 육성한 작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극복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많이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권유로 들어선 길이지만 지금은 초대박이 난 고구마 사업으로 스타 농부가 된 보람찬 고구마 강보란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더 멋진 농부가 되기 위해서 경영학 석사 학위도 따고 무역학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신다고 해요. 네. 근데 농사를 짓는데 학위가 필요한 건 아닐 텐데 대표님, 네, 배움을 이렇게 계속 해나가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제가 농업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면 좀 취업에 실패했다거나 아니면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거나 그런 편견 속에서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편견을 깨고자 배우고 싶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농사를 짓는데 사실 중요한 게 머리가 똑똑해야지 이렇게 옆에 대표님들도 계시잖아요. 다 그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배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책은 꼭 필요하다 싶은 거 있으세요? 지금 사실 제가 1차 산업만 8년째 하다가 이제 2차로 넘어온 지 한 5개월 정도 됐어요. 5개월. 가공이나 체험 산업으로. 네. 근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1차 산업은 중요하거든요, 농업에서. 생산이 돼야 가공도 하고 판매도 할 텐데 다들 이제 가공이나 체험 6차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지역에서 어떤 점들이 가장 좀 힘들거나 아니면 아쉬운 점들 이런 거 있으면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나요? 아까 정책과는 또 좀 다른? 처음에 이제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농촌에 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은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변에 이제 같이 농사 짓는 친구들도 없었고 또 이제 문화나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네. 시골에서는 저희 집은 지금도 외딴 집이거든요. 마을에서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고 외롭다고 많이 느꼈는데 요즘은 이제 저희 시도 그렇고 전라북도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뭐 생생 동아리 사업이라던가 이제 시에서도
창업 동아리 해가지고 네. 제 농업인 친구들을 여러 명 모아서 와. 그러면 이제 문화 지원 사업을 줘요. 그래서 같이 영화도 볼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조금 덜 외롭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오늘 이렇게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의 청년 농부들께 유턴으로 시작한 스토리부터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정영차 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듣고 계세요? 농촌에 정착해서 젊은이들이 농사 짓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여성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더욱더 큽니다. 우선 농촌에는 오늘 이 우리 현장에 앉아 있는 이런 농장 같으면은 수익성이 보장되고 경제적인 면에서 걱정할 게 없습니다만 그 주위에 또 다른 문화, 자기들 교육, 또 정주권, 생활의 어떤 편리함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해서 젊은이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를 안 지으려고 기피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농촌에서 애 키울라 또 작물 키울라 엄청나게 애 많이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서 아실 겁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교육 시스템 또 문화 심심해서 못 살겠다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문화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주택 시스템도 지금 옛날 주택 고쳐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도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 시스템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농촌에 가서 농사 지으려고 하니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은 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특위가 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현장에 시스템을 갖추어서 젊은이들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젊은이들이 계속 농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특위가 하고 있는 일들은 바로 농업 정책이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펴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북 김제 부안이 지역구인 이원택 의원님도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 기업인들 또는 청년 창업농 또는 지역에서 후계농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청년 여러분들의 어떤 고충이나 애로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제 보육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들었던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제 지역 같은 경우에 아무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보육체계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고요. 또 이게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원 제도가 있는 건지 김제에 뭐 다수의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의 임삼을 재배하는 건 뭐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농생명 용지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환을 해야 할 시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력 문제는 사실 농특위원장님이나 또 김사일 균형위원장님 농촌의 인력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외국 인력 문제도 대단히 시급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나 외교부의 현재 논의만으로는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돌파해 갈 수 있도록 좀 하반기에 좀 저희 농해수에서도 좀 대응을 하고 뭐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건데 지방 소멸이 되고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 한 인구 10만이 되는 10만 이하 도시들은 사실은 과거에는 시장에서 영화도 시장이 작동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시장이 작동해서 영화도 보고 뭣도 하고 다 이렇게 됩니다. 공연도 보고. 그러나 인구 10만 이하로 무너진 곳은 시장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떠나가거든요. 이 공간을 공공이 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 지자체와 광역시도 정부가 지방 소멸 위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문화 인프라, 체육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해왔고요. 문화 인프라를 다양하게 구축해서 공공이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이게 활성화되면 다시 민간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그 해당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고니 밴드도 뭐 네. 가장 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이제 전반적인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 시민들이나 아니면 대중분들께서 이렇게 공연을 보셔도 이제 분명히 눈빛으로는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약간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직 그 리액션에 네, 조금 네, 소극적이시구나.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감성을 이렇게 막 품어내야 네, 되는데. 네, 네. 어. 그래서 저희도 되게 그냥 우리 공연 재밌게 보고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질러도 된다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문화들이 아직은 좀 적어서 그런지 네. 네, 아직은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저희도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 고니 밴드 네. 숙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폭발적인 에너지,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네, 뽑아낼 네, 수 네. 있도록. 저희가 한번 네. 이끌어 보겠습니다. 네네. 다음 내재되는 열정을. 다음 사에 혹시 오면은 좀 다르겠죠?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니 밴드처럼 이렇게 전주를 대표하는 네. 네. 밴드로 자리매김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네. 정말이지 문화라는 게 네, 네. 지역 특색을 갖추지 못하면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 서울 출신으로 20년간 65개국 공항을 들락거린 전직 여행 가이드, 네, 무영고 순창에 아주 힙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힙컬 장재영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추장 저온 창고를 재건해서 복합 문화 공간도 만드시고 네, 네, 네. 순창읍 화암리 일대 5곳이 공연장이 되도록 재즈 페스티벌, 랩 경연 등을 기획하면서 네. 지역에서의 다양한 문화를 기획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초고령 인구가 진짜 대다수잖아요. 네, 맞아요. 이 농촌 지역에서의 문화 활동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힙컬의 장재영 대표입니다.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업에 오랫동안 종사하다가 느닷없이 순창에 귀촌을 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문화예술로 접근한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문화예술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이제 지역에 어떤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문화 콘텐츠를 접근을 한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좀 사람들이 와서 건전하게 소비를 하는 행위 자체가 지역 또는 농촌의 활성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4회째 이제 지역의 곳곳이 그 공연장이 되는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순창은 인구 27,000대가 지금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청년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고령 인구가 더 위험한 지금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문화 예술을 이용해서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좀 무언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어르신들에게 랩을 가리켜서 두 마을이 랩 경연 대회를 여는 이런 우와, 프로젝트를 획기적이다.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순창 할미넴 프로젝트라는 거를 진행해서 영화로도 제작을 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또 하나 힌트를 얻었던 것은 지역 할머니가 이제 두릅 농장을 하시는데 이 랩을 가리키다 보니까 본인이 두릅과 관련된 노래를 만들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우와, 네. 두릅송이라는 랩송을 싱글로 만드셨어요. 우와.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는 끝났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청년들과 그런 어르신들과 문화로서 공존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던 차에 지금 이제 그 할머니를 배경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와. 이제 마침 그분이 그 순창에서 두릅 굉장히 유명한데 순창 두릅밭 중에 가장 큰 밭을 소유하고 계신 할머니여서 이제 모 마트와 이게 계약이 돼 있으셔서 전량 우와. 그쪽으로 출하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그쪽하고 컨택을 해서 네.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두릅을 홍보하는 래퍼가 되는 이런 형태의 문화 기획을 조금 순환시켜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단순히 문화예술만 그냥 뭐 즐기고 논하고 이렇게 끝나면은 사실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언가 지역과 같이 들어가서 작동을 해야만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두름 뮤직비디오 저희도 볼 수 있나요?
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랑사롱이라는 채널에 들어가서 보시면 네. 영화 예고편과 할머니 두릅송과 공연 실황들이 이제 유튜브 에피소드처럼 저희가 다 올려놓은 네, 것들이 네. 있습니다. 네, 꼭 꼭 봐야겠어요, 봐야겠습니다. 진짜. 네, 네네. 구독, 좋아요도 하고. 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무래도 그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그런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이제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분들이 좀 모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제 필요한 지원 정책 같은 것들 혹시 많이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제 봤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혹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혹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의 문화예술인이라는 게 일단은 인구가 5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하시는 분들 정도인 거지 문화예술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라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설령 인구 10만이 넘어가는 도시에서도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나 뮤지션이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국가공모를 통해서 대단히 이제 이런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와서 지역의 뮤지션들을 섭외를 하고 같이 이제 상생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열악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농업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술인들은 사실 논할 수준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 고용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일회성 행사에 목숨을 걸고 그 행사에 개런티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연명해가는 수준이다 보니까 매년 매해 매달이 새로운 거죠. 네. 그런 공모 사업이나 섭외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예술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에서도 좀 다양한 정책들을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예술인들은 특히나 너무 이 예술 쪽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네네네. 정책을 보존해주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돼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마을공동체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예술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거는 뭐 문화재단 정도뿐이 없다는 거죠. 근데 문화재단이 중간 지원 조직이 아닌 네.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뿌리는 조직이다 보니까 예술인들은 거의 방치되어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책적으로든 아니면 지자체 별로라든 이걸 좀 아우르거나 좀 이 제도권 안으로 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굉장히 크게 공감하시네요. 네, 저희도 가장 어려운 것들이 저희도 아무래도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회사나 아니 기획사 이런 것 없이 저희가 따로 움직이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것들이 이제 서류 쓰는 것들이고 어디서 어떤 참가하겠다. 뭐 네. 그런 것들 서류 쓰는 게 가장 어렵고 어디서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정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어떠한 개선책이 생겼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번에 질문 드릴 분은 신재생에너지 디바이스용 핵심 탄소 소재를 만드는 더 카본 스튜디오의 김기민 대표입니다.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2021년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로도 선정된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대표님.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카본 스튜디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곳 전주라는 지역에 창업을 하게 된 건가요?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더 카본 스튜디오는 이제 최근에 이제 수소연료 전지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이제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핵심 탄소 소재를 연구 개발 및 이제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당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대학과 대학원을 이제 그 대전에서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구 개발 인프라를 대전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었고 창업 역시도 2019년에 대전에서 출발을 하게 되었었는데 결국 이 신재생 에너지 소재라고 하는 파트들은 결국 장치 산업이자 소재 부품 장비에 해당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결국 양산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대전보다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현재 전주를 최근 국가 탄소 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기도 했었고 한국탄소융합진흥원을 또 격상을 시키기도 하는 등 굉장히 정책적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 전라북도 전주시 쪽으로 저희가 본사를 이전을 하게 되었고 영구적인 인프라는 대전에 2대,
네, 양산 인프라는 네, 전주 쪽에서 진행을 하게끔 네,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어떻게 이제 접근 방법을 몰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주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도움 주실 말씀이 있는지와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기업과 청년을 모으기 위한 정책적 조언이 있다면은 그런 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망설여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간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두렵지 않겠으나 이제 돈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강할 것 같은데 그런 돈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네, 도움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네. 지방이라고 일컫는 곳에서 많은 창업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이제 중기부 산업 그 창업진흥원 쪽에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전 한국이 되게 잘 돼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보 교류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원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좀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좀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일례로 이제 좋은 모델을 따져보게 되면은 각 지방 도시들 중에서 이제 대전을 예로 들자면 이제 카이스트, 광주를 예로 들자면 이제 광주가기현, 지스트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포항은 이제 포스텍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 어떤 거점 대학이 있을 경우에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전북 같은 경우도 이제 전북대학교라는 좋은 거점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학가를 중심으로 그런 커뮤니티를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현진 씨는 이때까지 대표님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네. 지역으로의 이 청년 유입이 힘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힘든 이유. 어렸을 때 사실 음악 활동할 때는 돈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 언젠간 벌겠지.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 그랬는데 나중에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그때 깨달은 게 있거든요. 사실 돈도 중요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많지만 그래도 돈도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돈을 벌려면은 아무래도 일자리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정적인 일자리. 그렇죠. 네. 그런 일자리가 좀 없는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일하고 또 문화 활동도 이렇게 즐기고 하는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런 문화 여가 활동 시스템이 조금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싶은 그래서 잘 안 것도 있는 것 온다 같아요. 청년들이. 네, 그래서 이번에 질문 드릴 분이 이거 조금 해결하신 것 같아요. 지역의 일자리 공백을 견인하시고 군상형 일자리에 참여하시고 있는 명신기업의 박호석 부사장님입니다. 네, 명신기업은 전기차 생산회사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를 실행하는 기업인데요. 부사장님 어디 계시죠? 네. 상생형 일자리가 이 기업과 근로자, 지자체에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건가요? 상생형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관, 민, 그다음에 노동조합 그리고 회사가 전부 합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부분에서 최대한 협력한다는 기구 자체이고요. 군산형 일자리, 경제적 일자리는 다른 일자리와는 달리 양대 노총이 다 참여하는 일자리의 형태입니다. 근데 막상 사실적 보면 외부로 나타나는 것보다 기업이 할 일들이 훨씬 많고요. 결국은 그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들에서 파생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일들은 뭐 노사의 화합이나 그 회사가 제공하는 사회 노동 이사제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하면 되고요. 문제는 그런 부분들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리해 주실 부분들은 정주 여건입니다. 그 다른 곳에서 올 수 있는 일자리들이 와서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요. 이미 저희의 급여 수준이 그 다른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기가 써야 할 돈을 그 나라에 의한 서비스에서 누린다면 그만큼 다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이거든요. 뭐 유치원을 보낸다든가 아파트에 살 때 어떤 여건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280명이라는데 맞습니까? 공식적 숫자는 280명이 맞습니다. 네, 그럼 맞는 것 같네요. 네네. 그 중에서 74명의 청년이 고용되어 있고, 네. 2026년까지 1,200명 고용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네네. 네, 이런 실무를 좀 추진하면서 정책으로 인해 긍정적 효과를 낸 어떤 성과나 아니면 또는 어려운 것들 또는 바라는 점들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 부사장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년 일자리 약 10% 정도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게 한계입니다. 네. 저희가 1,200명을 고용한다고 해도
120명 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은 샘플로 본 모수이고요. 특히나 그 생산직 부분들은 여기에 기존에 갖고 있는 인프라 그 실력이 있었던 분, 경험이 있었던 분을 다시 채용하는 수준이 많을 거고요. 네. 근데 자동차를 제조한다는 것은 일정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처음 들어와서 같이 교육을 받고 그 일자리에 투여되는 부분들이 시간적인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견뎌낼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걱정이고요. 또 한 가지 보시면 경기도의 어떤 라인을 임의적으로 거놓습니다. 그 라인을 벗어나서 내려오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잘 안 내려오려고 하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지역의 대학 출신들에서 다 뽑으면 노후화가 생기고 한 10년 이 친구 정말 쓸만하다. 그럼 다 수도권으로 가요. 그럼 매번 새로운 인력들 구해서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은 아니거든요.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는 부분들이고 맞아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이제 전북이라는 이런 특징이 자동차 산업에는 그다지 그 높은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기차라는 부분들이 그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모든 기업들의 노하우들 가져올 수 있는 좋은 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19년에 군산 공장을 인수해서 온 것이고요. 좋은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맹모 삼천지교가 맹자가 똑똑했다 했거든요. 자꾸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요. 똑똑하면 그 자리에서 잘하면 됩니다. 네. 문제는 저희가 똑똑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다른 지역에서도 더 저희를 보고 오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음으로 첨단 그린 에너지 소재 산업을 생산하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익산에 거점을 둔 네. 일진 멀티리얼즈의 조규택 부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다양한 청년 인재들을 수시로 채용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혜택 시스템과 근속자를 위한 포상 시스템까지 실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부장님, 오늘 같은 날 자랑 좀 해주셔야죠. 일진 머티리얼즈 인사총무 총괄 담당을 맡아 있는 팀장 조규택 부장입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성장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1979년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할 수 없었던 그 전해 동박이라는 것을 79년도부터 연구 개발해서 87년도에 지금 익산 2공단에 제1공장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전해 동박을 국산화를 했고요. 지금은 현재는 약 32년 됐는데 지금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다음에 지금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쪽에 세계 1위 매출과 세계 1위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 거래하는 업체는 국내에서는 LG화학, 삼성 SDI, 삼성전기 이런 쪽이고 저 해외로는 BYD, 또 BYD의 배터리를 만든 회사, 그다음 장춘 이런 회사이고요. 지금은 글로벌 기업으로 말레이시아의 일진 머티리얼즈 말레이시아 법인이 약 3년 전에 설립했고 지금 현재 헝가리에 헝가리 법인이 생기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서부터 착공하는 스웨덴에 지금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으로 해서 2차 전지하였고요. 우리는 전북 지역에 좀 투자를 많이 해요. 전국에 있지만 전북 지역에서는 4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봉동에 일진 하이솔루스라고 복합소재, 그 현대자동차 수소탱크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 임실에 일진 제강, 그래서 강관을 만드는 회사였고, 그다음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매스컴인 JTB가 우리 회사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4개 계열사를 갖고 전북 지역에만 4개 계열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 채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물론 뭐 임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그래서 임금 면에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뭐 각 사별로 드리겠지만 특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복리후생 쪽입니다. 그래서 일단 입사가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걱정하는 게 거주지죠. 일단 다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거주지에 뭐 기숙사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숙사에 적응하지 못하면 전세자금 대출 아니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을 해주고요. 또 뭐 동호회 활동했을 때 각 동호회 지원,
하면 뭐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 너무 많으신가 봅니다. 네. 사실 뭐 예를 들면 경주휴가가 첫 이모부까지 경주휴가를 줘서 오. 다 외우지를 못할 정도에서 복리후세 쪽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오. 조금 덜 받더라도 네. 내 몸 건강 유지하고 내 여가 활동, 그다음에 그 좀 남부럽지 않은 생활 정도, 뭐 남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쪽을 우리는 집중 공략해서 약 한 10년 전서부터 인력난에는 그렇게 인력 채용에는 제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임금이 너무 낮아서는 안 되겠죠.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고 복리후생. 뭐 갑자기 생각하는데 우리 5년 근무하면 근무 5돈, 10년 근무하면 오, 정말 좋은 아름다운 회사네요. 그래서 네. 5년마다 해주고 부부 동반 관광도 시켜줘요. 오, 뭐 제주도, 관광까지. 아. 중국, 동남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놔두고 두 부부가 관광을 한다는 게 실제로는 어렵거든요. 오, 그걸 그죠. 회사에서 그 전액 지원해서 전액으로? 네. 공가까지 줘서 또 갔다 오면 하루 쉬어라 해서 이런 복지의 혜택을 좀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기술 가르쳐놓고 장기 근속을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현재 우리 일진 머티리얼즈는 인력난은 없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이제 유입된 그 사내 직원분들, 청년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고충도 좀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정책적으로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들 느끼는 부분, 개선 사항이나 보완점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정책의 바램보다는 네네. 내가 정치를 하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네. 오, 네. 원룸형 아파트를 해서 그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하면은 일정 기간 아주 네. 저렴한 네네. 그런 결혼 임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월정액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좀 해주면은 좋을 것 정착하는데 같다.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평소에 했었습니다. 네, 아까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 지금 중앙 정부와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도 함께 계시는데요. 간담회를 쭉 들으셨거든요. 네,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균형위원회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 가지고 전국에 이 혁신 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또 충청권에 세종 행복 도시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해서 수도권의 그 불균형에 대한 광역 시도 단위의 그 해소 이런 문제에 주로 관심을 집중해 왔는데 그러는 사이에 세월이 흐르고 또 지금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시군구의 상황이나 또 그 아래에 농촌, 산촌, 어촌의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풀려고 뭐 작년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언급하셔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고 행안부와 함께 일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 4월 6일에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농특위원장님하고 또 이 성경윤 위원장님이 같이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시군구 이하의 그 마을 단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워밍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여러분 청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가가 이렇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 시절에 이미 여러분이 청년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지역을 사랑해서 이렇게 기업을 이끌고 또 창업을 하고 모습을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참 저는 좀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마음이 참 앞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의 내용을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수도권에서 기업을 하면 무조건 200%의 득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 그런데 지역에서는 무조건 200%의 손해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지역을 선택하셨다는 건 아까 고니의 지금 밴드 하시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의 역사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몹쓸 사랑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에서 아마 그런 걸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 하랑의 허정수 대표도 그렇고 유지혜 대표도 이 농촌에 와서 시작할 때의 그 주거에 대한 문제도 문제가 되고 또 그런 농토를 구입하는 문제, 농사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또 그런 시설들 이렇게 갖추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처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 본인들은 이제 그래도 농촌에서 나서 이런 그 부모의 도움을 좀 받고 여러 가지가 잘 풀려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되돌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오겠냐. 이 말을 본인들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아주 인격적으로 성숙하셔가지고 본인들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실 후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저희 그 특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농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랑이라는 데도 특별한 이 토마토를 자기들이 개발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처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창업을 할 때는 개발이나 이런 걸 할 여유가 없거든요. 유지도 어려운데 뭐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적 영역에서의 연구가 좀 필요한 거죠. 지원도 필요하고. 기업이 좀 커지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상태에는 아마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농촌에도 갖추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힙컬의 그 장재영 대표님께서 순창에 가셔서 관광하러 갔다가 지금 꼬여가지고 이렇게 문화운동가가 되셨는데 네. 대단하십니다. 저도 사실은 대구에 제가 대학에 교수로 있고 제가 예술단체에 대표를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민요총회 회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예술가들의 삶이 어려운 걸 압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술가들이 지금 이제 뭐 개인에게 주는 현재에도 주는 프로젝트들이 최대 1,800만 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는 돈이 한 200, 300, 500도 안 준다고요. 그걸 공연을 한 회, 두 회 하고 이제 끝이 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사실은. 저는 이 나라 전체가 이거는 뭐 어떤 정부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가 예술가를 너무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예술가 하겠냐 이거지. 이런 분들이 예술가로 살아 있도록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사회 전체가 예술가를 너무 얕본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냐? 저는 돈이 없고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제가 이제 유럽에서 유학할 때 그런 나라들은 우리보다가 지금 현재 국민 개인 소득이 한 반도 안 될 때인데도 예술가들에게 이제 예술 행위를 하면 그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예술가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어쨌든 지금 그래도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문체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들여다보니까 문화 공연예술 중장기 그 창작 지원 사업과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간을 좀 길게 한 3년씩 이렇게 주는 사업도 있고 아르코의 창작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기간이 좀 긴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다 이제 주로 도시나 큰 규모가 되는 수도권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고 아마 지금 순창 같은 데서 5만 이하의 시군구에서 이런 일을 제공받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체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탄소 신산업과 관련돼서 이제 처음에 창업을 내가 2년 동안 이렇게 버텨 오셨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이 어려움의 여러 가지 방법을 해소하다가 전주로 이제 옮겨 오셨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장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영역이 그런 게 좀 필요하죠. 지원하고 이러지. 그 개인 회사가 장비까지 다 사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그런 금융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 청년들을 신뢰해가지고 청년의 미래에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말만 하고 이제 돈을 안 빌려주는 거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중기부에서 보니까 하반기에 나오는 사업인데 청년 제조 스타트업을 위해 가지고 하반기에 테크스타 보증 기보를 신설한대요. 아마 그게 아마 금액은 한 2천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전국 단위로 하니까 아마 이 지역에 크게 대단히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한 2년 됐으니까 이런 기업에게는 아마 도움이 될 만한 돈으로 기회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걸 저희들이 뭐 강원랜드에서 해가지고 좀 탄광지대에 주는 돈이 있는데 그런 돈도 우리가 이 10억씩 돈을 이제 한 기업에 주는데 넥스트 유니콘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주는데
저희 이 균형에서 이제 국가 사업으로 그걸 예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그걸 확대하려고 그래요.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아마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뭐 그래도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부나 중기부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박호석 사장님 유명한 그 명신의 지금 부사장님이 오셨는데 대단하십니다. 공적인 일들을 위해서 그런 지역형 일자리들을 발굴하시고 또 실제로 이제 지역의 어려움들을 해소해 가고 계시는데 아까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간다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진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도권이나 서울에 가면 결혼은 안 해요. 통계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의 결혼 비율이 제일 낮아요. 출산율도 제일 낮고.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까봐 그렇게 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진실은 가면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경쟁이 더 심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그 명신이 있는 군산에 있는 것이 결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군산은 대부분 그 남녀가 군산 지역 사람들은 만나서 떠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건 되게 고무적이고요. 그래서 연구 인력에 대한 어려움은 다른 기업들도 얘기를 많이 해요. 자동차 부품 같은 데는 고급 인력들이 연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역에 안 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라에서 사업을 이번 3차를 내년부터 시작할 때 아마 전북도 들어가지 싶습니다. 전북대학이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심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그런 명신이 그런 인력들을 쓸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도 그런 기대감이 있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일진의 조규택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지금 그 일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산단이나 이런 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전에하고는 달라가지고 가능하면 공유주택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업이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고 기업은 그 돈을 기업의 그 기술 투자나 기업의 그 노동자들에 대해 봉급을 높여주나 이런 걸로 쓰고 가능하면 이제 그런 주택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해결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싸게 좋은 품질로 지어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아마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걸 다 이렇게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오늘 이제 들은 것들 저희들이 다 적어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하시거나 이제 창업해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때 저희 균형이로 애로사항들을 특히 이제 이런 그 규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도 수도권과 다르지 않는데 특별히 이 지역에서는 규제사항들을 좀 풀어보려고 생각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문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회를.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하시면서 창업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들 규제가 걸려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콜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지역에서는 그 문제를 예외로 하도록 아니면 제외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 농특위와 함께 만든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위가 아마 금방은 아니지만 내년 전내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마 이 농촌 산촌 어촌 지역에도 아마 하나의 희망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얘기 잘 듣고 그렇게 잘 명심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경주나 부산, 울산 지역에 있는 그룹 부품사들이 많이 옮겨와야 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야 일자리도 늘고 하는데 저희가 개발하기 위해서 그 부품사들 다 초대해서 우리 개발품은 이거야 했더니 다음 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니네들 그런 짓 하지 마라. 왜 남의 시장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개발하지 마라. 이런 게 암암리에 옵니다. 그래서 그 부품 회사들한테 명신을 상대하지 마라라고까지 지령이 가거든요. 이런 게 없어져야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부분도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산업은행 장세호 실장님이 나와 계신다고 하거든요.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 산업은행 신산업금융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제 기업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중화공업이라든가 기간산업 위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 대한민국 산업 자체가 이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컨텐츠 산업이라든가 4차 산업 이런 쪽으로도 변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농업도 상당히 이제 주요 산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스마트팜 관련해서 투자한 사례도 저희 소개 자료에 보면은 좀 올려놨는데요. 저희들이 대출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은 제가 봤을 때는 농협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줄 수 있는 상품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투자 상품으로 보면은 산업은행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산업은행이 해야 될 역할이 정말 많구나. 그리고 단순하게 제조업, 여기도 일집 머티리얼도 있고 명신도 있지만 과거에는 이런 쪽에 중심으로 이제 자금을 지원을 했었는데 청년 일자리 그리고 청년 농촌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런 스마트팜 대표 기업들한테는 꼭 어떠한 형태의 금융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업을 하시면서 충분히 잘 하실 걸로 생각은 들지만 저희 산업은행에는 많은 이제 기업 전문가가 있어요. 금융 관련 전문가가 있거든요. 저희 여기 전주 지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지점도 있고요. 저희 신산업 금융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제가 뒤에 보면은 연락처를 다 넣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차장급도 있고 팀장급도 있거든요.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시면 업을 하면서 자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대출을 지원하고 투자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자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꼭 할 테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투자 이런 것도 검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 금융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북 테크노파크의 이영미 정책기획단장님 계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창업자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저희 전라북도는 이제 6대 혁신성장 산업으로 주력 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난 그 창업 회사는 창조경제혁센터나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제 기업 지원 사업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 성장하시면 이제 테크노파크에는 이제 도약기업, 뭐 선도기업, 스타기업, 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계속 성장 사다리로 키워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지원 사업 궁금하시면 저희 테크노파크에 항상 연락을 해주시면 잘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저희들이 아까 6대 혁신성장 산업 중에 특히 이제 오늘 농장에 있기 때문에 농생명 파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혁신도시를 지금 일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전라북도는 주로 농생명 기관들이 주로 이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농진청 플러스 뭐 예를 들면 실용화재단이나 한국식품연구원 등 그래서 농식품 쪽에 기관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청년들이 여기에 이렇게 적단 이유는 그만큼 고급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전국을 다 조사를 했을 때 연구기관이 두 번째로 많아요. 대덕 다음으로 저희 전라북도가 연구기관이 많거든요. 근데 그 연구기관이 거의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브레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들이 많으시고 거기에 대한 고급 장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 인력 양성하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저희들이 그걸 활용을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합대학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UST도 이제 대전 중심으로 출연연 그런 연합대학원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농생명 연합대학원을 전북에 좀 따로 구축을 안 해도 이미 농진청이나 실용화재단 한식연도 있고 지역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 와게닝갱 대학이 WUR이라고 그래서 University and Research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연합된 그런 조직이 충분히 가능한 곳이 전라북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생명 혁신 밸리를 저희 전라북도가 표방을 하고 있고, 그러면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스마트팜 기술이나 뭐 식품 가공 기술이나 이런 걸 배우고 싶다면은 전라북도를 와서 배워라. 그러면 뭐 수도권 사람이든 강원도, 경상도 사람들도 여기 대학원에 와서 고급진 기술을 배우고 또 교육을 받으면 여기서 창업도 할 수도 있고 또 취업도 할 수도 있고 돌아가서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권, 아시아권에서는 여기가 거점이 농생염으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저희들도 그걸 좀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올려드리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사실 지금 저도 아까 발표 들으면서 조금 놀랐는데 아시아라는 말을 붙여놨더라고요, 앞에. 스케일이 좀 큰 것 같아요, 이쪽 지역분들이. 그것도 내용에 보니까 5개 요소 중에 보니까 미생물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대학에서 전공이 플랜트 마이크로비옴이 전공인데 연구 분야에 이 분야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지금 농진청이 이쪽에 와 있고 또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메카는 맞죠. 근데 연구 시설들을 한 10배쯤 더 늘려가지고 아까 지금 여기 있는 그 기업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링크해주는 지금 현재는 아마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바라고, 농생명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가지고 그 옛날 그 김제 평야의 그 이름들을 또 시대에 바꿔서 좀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이렇게 잘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이렇게 농촌에 또 시골에 작은 도시에 와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경화를 드리고, 저희들이 오늘 여러 가지 들은 얘기들을 꾸준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를 하겠습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실은. 예.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이 지구 전체의 주인이 될 거니까 약간 불편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개의치 말고 하시고, 또 국가라는 조직도 점점 더 공공화되어서 그런 청년들을 지원하고 미래를 위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바꿔가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서로 이렇게 눈만 봐도 서로 이렇게 통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회로 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아까 국가균형발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진흥청이며 식량과학원이며 많은 농생명 관련된 기관들이 전라북도로 내려와서 본의 아니게 전라북도에 있는 청년 농업인으로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혜택들을 받고 있다 보니 그것도 충분히 감사해야 될 부분인데 사람이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쪽 이제 식량과학원이든 농업과학원이든 진흥청에서 이제 저희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을 고충을 다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제 느낌이지만 예산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빨리빨리 할 수 없다 보니 이제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저희도 뭔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면 여기 있는 저희 청년 농업인들 혹은 전국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이 정말 나 농업인으로 산다는 게, 농부로 산다는 게 정말 다행이고 멋지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기업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큰 부탁은 아니고요, 작은 부탁인데 그 명절 때 이렇게 네모 캔 이런 거 선물, 뭐 이렇게 참기름 이런 선물도 충분히 좋지만 지역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 물건도 좀 사주시고, 저 빵 만들거든요. 간식 필요하실 때 주문해 주시고, 여기 홍삼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인삼이랑 그것도 좀 사주시고 고구마도 좀 사주셔서, 이런 청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엄청 많이 급감했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분들이 좀만 도와주시면 저희 1년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청년들과 함께하는 지역 유턴 토크 콘서트의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현진 씨야말로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이잖아요. 네네네. 오늘 이 행사를 참여하면서 감회가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면은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오늘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맞습니다. 정말 멋지신 분들의 많은 이야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배우셨죠. 네. 네, 저도 오늘 김제가 처음인데요. 여기 대표님들 그리고 위원장님 모두 참 따뜻하시고 서로를 이해하시고 소통이 아주 잘 되는 곳이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계속해서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멈춰있지 않아. 오늘의 행복은 내일로 미루지만 취함이와 사랑과 낭만은 날 표현해. 취함이와 사랑과 낭만은 나를 숨쉬게 해. 하루하루 늦기 전에 더 사랑할 거야. 잊고 있던 내 마음을 채워갈 거야. 오직 나만의 색깔로 새로운 빛을 만들어갈 테니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지쳐 보였을 때 싶은 걸 참고 있는 날 그때야 걸음표 day. 취함이와 사랑과 낭만은 날 표현해. 취함이와 사랑과 낭만은 날 숨쉬게 해. 취함이와 사랑과 낭만은 날 표현해. 취함이와 사랑과 낭만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지쳐 보였을 때 미안해. 하루하루가 가여워졌을 때 딱딱한 나의 삶을 바꾸고 싶을 무작정 떠나는 꿈을 꾸고 있을 때 먹고 싶은 걸 참고 있는 날도 걸음표 day.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